안녕하세요. 지성과 영성이 가득한 CBS 아카데미 숲이 새로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패션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을 재미있고 독특하게 풀어가는 시간, 바로 김홍기 작가의 옷장 속 인문학 이야기입니다. 패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시죠. 패션 큐레이터 김홍기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기입니다. 네. 그리고 함께 공부할 수강생 수진 씨, 인영 씨, 원구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패션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명품. 저는 생각 못했었는데.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요. 주도하잖아요, 요즘. 그렇죠. 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패션하면 요즘 생활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정말 그 한 가지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너도 나도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이게 발전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 걸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변하는 거? 네. 따라가기 힘든 거? 네. 전 패션 하면 자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원구 씨 자기 표현은? 예, 후드티? 자기 표현. 후덕함이죠. 후드로 표현한 후덕함. 아, 네. 좋다. 근데 이제 항상 다른 사람을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자기에 또 맞춰서 왜냐하면 모델이나 이런 분들이 입은 거를 제가 입으면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 또 저 나름대로의 또 옷을 또 따로 입고 그래야 돼가지고 예, 패션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주제가 옷장 속 인문학 이야기잖아요. 예. 네. 옷장이랑 인문학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하신 거를 제가 책에서 한 번씩 다 다뤘어요. 명품에 대해서 다루었고, 자기 표현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트렌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옷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래서 옷장 속 인문학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다 옷장이 있잖아요. 네. 옷이 전혀 관심이 없다. 난 그냥 집에 들어가면 뱀 허물 벗듯이 제 아내처럼 이렇게 휙 던지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다 훅에 옷을 걸어서 하나하나씩 걸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 옷장을 통해서 한 개인의 삶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문학이 너무 거창한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역사, 철학, 문학,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가장 세 가지 중요한 어떤 그 매체 같은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옷이라고 하는 사물을 좀 즐겁게 봐보자. 그렇다고 여기서 즐겁다고 해서 이게 기존에 저희가 패션 프로그램에 항상 정해 있는 포맷이 있어요. 사실 저 여기 말고도 패션 프로그램들 종종 나가거든요. 네. 일단 나가면 연예인들 한 두 분이 좀 쫙 깔립니다. 그래서 get it, bitch 뭐 이러면서 항상 그렇죠. 이 품목을 쓰셔야 돼요. 올해 블링블링하게 뜨는 글로시한 이런 소리가 좀 쫙 깔아준단 말이죠.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맨날 엣지 있고 시크하고요. 참 별별 말들이 다 나오는데 그 말 뜻을 과연 저분들은 알고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이런 거에 꼼꼼하게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좀 풀어보자.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야심차게 이 CBS에서 6강에 걸쳐서 자, 옷장 속 인문학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직업이 큐레이터예요. 원래 미술관에서 이 패션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전시 기획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정말 패션의 현장에서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라든가 그 옷을 입고 멋있게 걷는 무슨 모델이라든가 셀럽이라든가 연예인과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옷이라는 걸 볼 수 있게 됐죠. 어떤 저 과거에 몇백 년 전에 일반 시민이 입었던 옷이요. 그냥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 옷에 묻어있는 스토리들이, 이야기들이 있구나. 이런 걸 주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좀 여러분하고 제가 편하게 풀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옷장 속 인문학. 여기 이 모자 끝내주지 않겠습니까? 18세기 여자들이 다 이런 모자를. 앙투아네트가 좀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그 올림머리예요. 올림머리. 갑자기 누군가 좀 떠오르긴 하지만 이 올림머리를 하는데 보통 한 18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 머리를 한번 하려면 이제 의자를 놨는데 의자 요 가운데 부분이 뚫려 있어요.
화장실? 여성분들, 그렇죠? 거기 밑에를 비대를 대고 이렇게 앉아서 헤어 디자이너를 불러다가 머리를 꼼꼼하게 올린 머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이런 얘기들도 하나하나씩 풀어갈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과거에 누가 이랬구나 이 정도에 멈추지 않고 과거를 지금 바로 우리 현재로 가지고 와서 우리의 지금 옷 입기, 스타일링에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까? 네. 우리 역사를 배운다는 게, 과거에 이랬어요, 저랬어요. 교양만 익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교양이랑은 결국은 지금 바로 현재 숨 쉬고 있는 우리 자신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패션 스타일링의 팁까지 꼼꼼하게 너무 잡아보도록 재밌겠어요. 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드레스, 영어죠? 네. 그거 이제 ing를 붙여서 옷을 입는 것, 드레싱. 네. 우리 이런 거, 자, 우리 요리할 때도 드레싱을 뿌리잖아요. 네. 그렇죠?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요걸 잘 꾸며야 요 세팅이 또 예뻐야 이게 또 그렇죠. 음식이 먹음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나누는 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여기 안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애정합니다만이, 저희 백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프로를 제가 항상 안 빠지고 들었어요. 네, 참고로 맞습니다. 음악 라디오는 역시 CBS가 그럼요. 이런 항상 이게 괜히 한 얘기가, 여기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한 건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 여기 뭐라 썼어요? 음악을 듣는 것과 같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왜 음악을 듣는 것과 옷을 입는다는 것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자,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약간 좀 슬픈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작년 5월 요맘때쯤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사고로 잃었습니다. 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많이 울고 막 이랬었는데, 되짚어 보면은 이제 가장 그래도 감사했던 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남자 둘이서요 유럽 여행을 했어요. 바이올린을 하셨거든요, 아버지가요. 그 아버지를 모시고 갔던 곳이 독일의 한 바이올린 공방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바이올린들을 만드는 도구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 바이올린을 여러분 무슨 나무로 만든 줄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죠. 오동나무. 그럼요. 그건 아니고. 자, 종류는 굳이 몰라도 돼요, 사실은.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죠. 이거예요. 가문비 나무라는 겁니다. 독일에 가게 되면요. 독일은 사실은 가문비 나무가 천지에 있어요. 그냥 그 높은 산에서 저지대까지 가문비 나무가 진짜 한 50m, 60m짜리들이 쭉쭉 커갑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서 바이올린 장인은요, 이렇게 통 치면 울리는 그런 쇠망치를 하나 들고, 이렇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씩을 때려본대요. 그랬을 때, 탁 하고 울림이 있는 그 나무를 직감적으로 캐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그렇게 해서 몇 그루 정도 때리세요? 제가 해봤거든요. 많이는 안 하고, 한 12,000그루 정도 때려요? 이러더라고요. 12,000,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놀라운 건 12,000번을 때려서 딱 한 그루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아, 바이올린이 그냥 비싼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별하고 선별된 나무만이 우리의 마음을 심금을 울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울림을 만들어내는 현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친숙한 풍경이죠. 네. 나 들었어. 음악 우리 맨날 이렇게 듣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힙합을 듣는다는 건 아니고 전주로 재즈를 만든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악을 듣는 행위와 제가 지금 현을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힘겹게 만들어진 바이올린을 세계의 명장들이, 연주자들이 연주를 할 겁니다. 정말 다 마스터피스죠. 명곡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명곡을 다 들어보는 게 가능할까요, 과연? 불가능하니까 얘기하시죠. 불가능하죠. 아니, 실제로 그 수많은 곡을 이것이 명곡이라는 이유로 다 듣기는 사실상 힘들어요. 우리는 본의 아니게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들. 뭐, 여기에 아마 MP3를 담아가지고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네. 음악 선곡집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나만의 선곡집들. 네. 이게 왜일까요? 그 음악들은 반복해서 들어도 내가 기분이 좋아요. 내가 행복하고요. 나한테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명곡이라고 해서 다 듣자. 그건 비평가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러다가 성격 나빠지고 막 쾌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수많은 명곡들이, 재즈에도 명반들이 있지만 난 정말, 이 피아노 연주가 좋아. 그래서 그 사람만 또 듣기도 하고. 그게 우리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옷도 그래요. 너무나도 좋은 재료로, 좋은 디자인들로 만들어진 명품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옷들을 우리가 다 입어볼 수는 없죠. 가장 중요한 건 그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고 기뻐하게 하는 그런 옷들을 골라서 선별해야죠. 그 선별된 옷들이 어디에 있다? 여러분의 옷장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본격적으로 옷장 사진을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아침이 되면 옷장을 엽니다. 자, 여기 녹화하러 오셨죠? 네. 우리에게는 항상 내뱉는 말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입을 옷이 없어. 그렇죠. 어떻게 된 게 우리는 아침마다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없어요. 근데 놀라웠던 게 저는 여러분들의 탓인 줄 알았어요. 역사가로서 1960년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 1위와 2위가 뭔 줄 아십니까? 1위. 여자분들이 주로 애인이나 남편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Do you love me? 자기나 사랑해? 하고 확인하는 말이 1위였고요. 역시 여자의 그 집요함이라. 2위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What should I wear? 나 오늘 뭐 입지? 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동서양을 통틀어서 똑같이 숙제인 겁니다. 힘들었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아침마다 옷을 입는 게 너무 힘들어. 고역이에요. 디자인 실장인 제 아내조차도 항상 입을 옷이 없다며 옷을 사냐라고 저를 항상 이렇게 그게 이제 연결돼서 하죠. 자기나 사랑해? 입을 옷이 없어. 귀신이다. 그래서 제 아내가 원래 저랑 연애할 때 오빠가 이 옷을 사주면 나를 사랑하는 증표로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 옷이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D자로 시작하는 어떤 프랑스 디자이너의 명품이었는데 재킷 하나가 290만 원이더라고. 내가 참 사랑을 얻기 위해 눈물을 머금는. 근데 정말 오랫동안 너무 잘 입고 있습니다. 네, 지금 4년째. 그 옷들을 가장 생애 중요한 순간에 반드시 입는 제 아내를 보면서 그래도 투자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그냥 어떤 한 분의 옷장이에요. 물론 옷의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저는 옷을 많이 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강사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베이직한 기본적인 품목들만 나눠놨는데 이런 옷들을 살 때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현명하고 신중하게 살 거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가치 투자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옷장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아침을 열면 입을 옷이 없어요. 그게 참 신기해. 우리의 옷장이라는 단어. 자꾸 영어 써서 미안한데, 오늘 첫 시간이라서 이론 수업 조금 합니다.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옷장을 영어로 저희가 워드로브라고 합니다. 이 로브라는 거는 옷이라는 단어의 총칭이고요. 이 워드가 재밌는 단어입니다. 요즘 좀 유행했었던 말이죠. 우주의 나쁜 기운을 떨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옷 입고 나가잖아요. 네. 그때 이제 묻었던 그 기운들을 다 떨어내버리고 옷의 그 원형대로 보관하는 옷의 지성소라는 뜻이었어요. 워드로브가. 옷장의 뜻이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네. 옷의 지성소. 뭔가 옷장을 열 때 뭔가 홀리한 마음으로 열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워드와 같은 음가를 가진
이 워드, 어휘, 단어라는 뜻의 워드로 좀 바꿔보면 어떻겠는가. 이 말은 여러분들의 옷장에 있는 개별의 옷들이요. 사실은 여러분을 설명하는 하나의 단어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요? 저를 표현할 수많은 단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겠죠? 여기서 꼭 요 질문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용사가 많다고 예쁜 말이 되던가요? 아니요. 아니죠. 어찌 보면 정말 효과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말을 주절거리지 않습니다. 한마디 임팩트하게 탁 던지고 하면 되게 있어. 왜? 우리가 이제 요 차원을 위해서 어떻게 옷을 연출할 건가.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 저희 집에 있는 요 바구니들입니다. 이게. 진짜 바구니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요거 4가지를 해가지고 네. 옷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옷장에 보시면 자, 우리 솔직하게 이제부터 그 양심 선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선을 마주치는 많은 분들이 분중은 아마 이분이 이럴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투영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우리 박 선생님 얼굴 좀 정가요? 네, 여러분 우리 옷장을 보면 자, 2년 동안 난 한 번도 입지 않은 채 사놓은 옷이 있다.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래요? 네. 라벨도 떼지 않고 봉지채 있어요. 저는. 봉지채 정리되어 있지 않은 옷들이 있다. 여기 손 2분 들으셨습니다. 여기는 아주 깔끔하게 옷들을 잘 적용을 하시나 봐요. 안 사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얻은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 옷이 사이즈에 맞지 않는데도 안 버리고 가지고 있다. 난 오로지 후드만 자유롭게? 아니, 좀 큰 거 하나 있는데 있긴 있습니다. 그런 네, 거예요? 4X, 원래 3X 라지인데 4X 라지도 괜찮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고민들이 거의 비슷해요. 실제로 옷장을 열어보면 통계적으로 봤더니요. 요즘 패스트 패션 같은 게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별로 죄가 없어. 그냥 우리는 예배 보고 이제 주일날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백화점이나 이제 뭐 편집샵을 이렇게 모르고 지나가요. 그때 우리 눈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에요. 70% SALE라고 쓰여 있는 걸 우리는 살래라고 읽은 죄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살래? 알겠습니다. 사겠습니다. 가서 마구마구 사드렸어요. 사드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지 않고 놔둔 옷들이 통계적으로 42%랍니다. 그런 옷들이 지금 우리의 옷장에서 썩어나고 있는 거죠. 수없이 옷이 많은 거예요, 지금. 옷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넘쳐나고 있다 보니 옷에 대한 존중감도 사라졌어요. 옷을 입었을 때 어떤 기쁨, 내가 정말 소중한 경우를 위해서 이때를 아껴뒀는데 이런 기쁨이 많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혹은 유행이 지난 옷을 언젠가는 유행이 돌아올 거라고 제가 그래요. 강력하게 우리는 정신승리를 그래서 모셔둡니다. 절대 그 유행이 돌아오지 않는데도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옷들이 남아나게 돼 있어요. 제가 어느 기사에서 읽었는데 옷 쓰레기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옷들을 소각하는 과정에서도 환경도 아주 나빠집니다. 다이옥신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좋은 질문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4개를 괜히 한 거 아닙니다. 팔아버릴 옷.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기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2개가. 네. 팔거나 중고시장에 팔 수도 있고, 도네이트. 기부할 수도 있어요. 친구한테 입어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버리는 옷, 기부할 옷,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이 3가지로 분류 체계를 세워서 지금 당장 이 순간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옷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옷장 정리 진짜로 하려고 해야 그랬거든요. 돼요. 저 이렇게 진짜 해보려고 이번에. 와 정말 좋은. 왜냐하면 옷장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얼마만큼 갖고 있어야 내게 충분한 거니?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옷을 정리하면서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여전히 갖고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수선해서 입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이것들을 분류하는 과정들이 결국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와 되게 닮아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수선해서 입어야 할 옷들은 갖고 있어야죠. 그리고 가차없이 나쁜 기억이 있는 옷들은 버리거나 기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운들을 더 복돋우는 그런 과정들도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껏 얘기한 이 옷장을 왜 설계를 해야 되느냐? 응? 이걸 지금 저희가 말한 옷을 솎아냈잖아요. 네. 자, 솎아내고 나면 우리에겐 또 행복한 시간입니다. 사야죠. 그럼요. 사는 것만큼 즐거운 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옷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현명하게 소비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제일 마지막 시간에 가서 저희가 하나하나 좀 구체적인 팁들을 한번 던져볼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엉뚱하게 웬 그림 한 장이. 이 르네상스 시대를 사셨던 한 회계사입니다. 네, 1500년대에 이분이 르네상스 시대에 뭐였냐면 패션 블로거였어요. 그 당시에도 패션 블로거가 있어요? 네네네, 있었습니다. 놀랍죠? 네. 많은 분들이 르네상스에 패션 블로거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하시는데 정말입니다. 이분이 원래 회계사인데 독일의 가장 굉장히 유명한 어떤 상업 가문의 이제 그 직원이었죠. 고위 직원이었겠죠. 월급도 많고. 근데 받은 월급을 다 옷 사는데 쓰셨던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옷을 그렇게 사서 입은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인스타에 매일매일 찍어서 이렇게 올리죠. 우리 요런 샷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다 꾸며놓고 일어나서 지금 그냥 또 이렇게 부어떼는 둥 그런 이상한 설정들을 막 던집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걸 한 거예요. 그 당시 사진기가 없던 시절에도 그림으로? 판화가 혹은 화가를 불러다가 자기의 그 옷 입은 모습을 그리게 했었던 것이죠.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렇죠.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보이시는 이런 옷들 차림이 있을 텐데요. 자, 1522년 5월 2일자 자, 패션 블로거의 패션 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녹색 벨벳으로 만든 더블릿과 붉은색 저킨을 입었다.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더블릿이란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그 르네상스 시대에 굉장히 대표적인 남자들의 상의였어요. 오늘날의 점퍼의 원형 같은 겁니다. 그걸 입고 있고, 붉은색 저킨이라는 건 그 위에 있는 아우터예요. 이제 재킷 같은 건데, 그걸 입은 모습입니다. 바지. 녹색 타프타 소재로 된 바지를 입었고, 여기는 금속, 이제, 금으로 밴드를 친, 안에 셔츠를, 지금으로 치면 화이트 셔츠입니다. 그걸 원형이거든요. 그걸 입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빨강색 사이에 녹색이 드문드문 보이죠? 네. 이게 뭘까요? 옷을 찢어서 입은 거예요. 칼집을 낸 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슬래시라고. 저희들 왜 찢어진 청바지 입잖아요. 네. 옷에 일부러 금을 내서 그 안이 살짝 드러내게 보이는 그 옷의 시작입니다. 이걸 이렇게 앞서가셨네요. 입은 모습을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자신이 그렇게 수십 년간 입었던 옷차림을 매일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게끔 해줬잖아요. 그렇게 하고 뭘 했냐면 패션 일기장을 남깁니다. 더 북 오브 패션 책을 남깁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게 단순하게 나는 이런 소재의 옷을 입었다. 이 정도만 쓴 게 아닙니다. 이 옷을 입고 나는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고 멋있는 여자를 만났어. 그 사람하고 썸도 타고 싶었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한테 사랑을 얻고 싶어서 나는 어떻게 옷을 입었어 하는 그 연출의 양식까지 글로 써서 남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패션 블로거, 패션 기록가에 가까운 그런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옷장 속에 있는 옷이 우리의 어휘와 같다. 우리의 삶이다라고 했잖아요. 아마 우리가 옷장을 열 때 입을 옷이 왜 이렇게 없을까 하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림, 삶에 대한, 생에 대한 명확한 그림들이 하루 단위로 잘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옷차림도요, 일주일 단위로 사실은 정리를 해서 계획표대로 조금씩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아플 때 병원 가서 약을 타오잖아요. 약을 타와서
이렇게 아플 때 식전에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마치 여러분의 옷장을 하나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약같이 캡슐처럼요. 어떤 한 상황, 내가 이번 주에는 누구를 만나고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거나 혹은 내가 무슨 어떤 경쟁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걸 입으면 내게 힘을 좀 더 줄 것 같다거나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입안해 보는 거예요. 그런 계획들을 여러분의 옷장에 투영시켜서 계획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옷장은 뭐겠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것을 입는 이유, 그 옷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얻고 싶어 하고요. 사회적 성공을 얻고 싶어 하고 풍성한 네트워크, 사회 속의 어떤 관계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었던 거죠. 고대로부터 지금 현대까지 우리가 옷을 입는 목표는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항상 계산을 잘 해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날지, 어떤 상황에서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 그걸 그냥 단순하게 TPO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시간과 장소와 경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계산하고 계산할수록 우리의 옷차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옷을 입을 때 몸이 예뻐야지, 얼굴이 예뻐야지, 패완얼인데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 되네. 이런 말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말고도 정말 패션의 완성을 가능케 하는 진짜 요소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옷장을 설계할 땐 그래요. 미니멀리즘이라는 테마가 요즘 유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뭐 다 줄여서 조금만 사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걸 단순하게 숫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옷장에 딱 10벌만 넣을 거야. 난 3벌만 줄창 입을 건데 난 죽었다 깨어나도 후드야. 뭐 이런 거?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건 미니멀리즘은 나 자신의 가치를 더해주는 가장 적절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개수여야 돼요. 그건 개인마다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패셔너블하다, 멋지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강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그냥 옵션이에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단 그 말을 내가 듣고 싶어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의 옷장을 조금 더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실루엣을 어떻게 하고 컬러는 어떻게 소재는 어떻게 그렇게 정리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아까 전에 음악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연주가가 되기 위해서도 수많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 연주가가 쓰는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서도 12,000번을 두들겨야 재료가 하나 겨우 나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든 나만의 고유한 빛깔이 들어가는 그 스타일링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대부분 어떤 프로그램을 딱 들었을 때 뭐 연예인의 누구의 코디를 도와준다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저렇게 입으면 나도 반짝 저렇게 되겠지 하고 따라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린 수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연습을 알아야 어떻게 하죠? 그 연습은 정말 너무 답이 없어요. 정말 꾸준히 많이 입어봐야 되고요. 칭찬도 들어야 되고 때론 흔히 하는 말로 넌 왜 그렇게 옷을 입었니? 라는 말도 들어봐요. 이 말은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듣는 횟수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너무 큰 욕심을 너무 큰 욕심을 육강이에요.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 진행되면서 100% 완벽한 옷장은 없어요. 그걸 계속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나만의 인생의 옷장을 만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 패션 공부의 진정한 시작. 당신의 몸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이 그림 하나만 그냥 놓고 하죠.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모딜리아니아 이렇게 발음도 잘 안 돼요. 이 화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명한 명작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그림 속에 모딜리아니가 사랑했었던 그의 연인 에비테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애련한 그 정말 그 가슴에 있는 사랑을 생각하고 그 연인을 향한 화가의 마음을 또 우리가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그림을 통해서 이 여자를 보면서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분의 몸을 한번 좀 뜯어보면 네. 중요하죠. 일단 목은 너무 가늘고 길어요.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어깨는 너무 좁아. 가슴은 또 되게 작아요. 그런데 또 허벅지는 왜 이렇게 또 굵어? 응? 엉덩이는 또 처졌어요. 이런 몸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 또 한번 또 참고로 볼까요? 그런가 하면, 자, 르누아르라는 인상주의 화가 잘 아시죠? 그죠? 이 화가 그린 그림 한번 볼까요? 어깨는 좁아요. 가슴은 적어요. 근데 허리가 덩짜예요. 풍성한 허리죠? 거기다가 엉덩이도 너무 넓고요. 넓적다리도 두꺼워요. 하지만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몸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명화 속에 있는 여자들의 몸도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몸도 실제적으로 보면 약점이 많은 거죠. 그러나 이런 약점이 많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저 여인들이 저 햇살 아래 저 찬연한 햇살을 받으며 저 우윳빛 살결을 드러내는 저 반누드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지. 역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인데 이 언니 압구정동 3번 출구 가서 약간 땡기면 좋겠네. 이런 류의 얘기는 우리는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뒤집어 보면 그럼 이 원칙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 그림 한 장 더 볼까요? 그냥 마지막으로. 이건 고갱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분은 또 원주민이라서 피부도 좀 이렇게 피부 빛깔도 까매요. 우리는 항상 우윳빛깔 피부가 좋은 것 같이 그래서 미백에 목숨을 걸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다양한 피부 빛깔 그리고 또 이런 다양한 몸을 가졌어도요. 그 사람은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 단 그 몸에 피트되게 맞음새가 딱 맞게끔 옷을 입는 방식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패션의 완성이다. 그래서 패완얼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져야 돼요. 너무 기분이 나쁜 말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몸에 맞게 옷을 입으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또 페이크가 있어. 문제는 몸에 맞게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데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백아 아나운서가 그랬잖아요. 그럼 연습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한도 끝도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뭐 스타일리스트라든가 이런 패션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걸 거예요. 빨리 내 몸의 어떤 그 대표적인 체형이라든가 피부색이라든가요. 왜 우리 여자분들이 세 분이 계셔서 또 우리 그런 거 잘 알 텐데 똑같이 피부 톤도요. 따뜻한 톤이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차가운 톤이 맞고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네. 그죠? 쿨톤, 웜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런 것들이 괜히 나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외양이라는 것은 모발의 색깔, 우리의 피부의 톤, 우리의 가진 뭐 생김새 하나하나 뿐만이 아니라 옷을 입었을 때 나온 한마디로 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느낌들이 나와야 되고 어떤 제스처를 쓰는지 그 사람이 어떤 어휘를 써서 말을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결합해서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6강의 강의를 통해서 정말 이 스타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말 깊게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정말 TV를 틀면요. 트렌드가 아닌 게 없어요. 그렇죠? 이번 시즌에는 무슨 테니스, 플리츠, 뭐 스커트를 입어라, 뭐를 입어라. 도대체 그럼 몇 벌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트렌드가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렇죠.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트렌드는 잊어버리고
우리의 옷장이요, 지금. 여러분들 집에 있는 저 옷장 속에 내가 어떻게 한 벌, 한 벌, 한 벌, 한 벌, 옷을 심혈을 기울여서 옷을 놓을 것인가, 걸어 놓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우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아함. 아시죠? 우리 엘레강스 하던 그 단어. 근데 실제로 그 뜻이 도시적인 세련미라든가 우아함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엘레강스라는 말이. 정말 판타스틱하고 엘레강스한 우리가 되려면 우리의 삶도 심혈을 기울여서 관계도 정리를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조율을 해야 하듯이 우리의 옷장 속에 들어가는 옷도 그렇게 한 벌 한 벌 선택을 하고 골라서 나만의 옷장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장을 설계하는 일은 일종의 내 영혼의 집을 짓는 일과도 네.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오늘 집에 들어가서 옷장을 열기가 두려워지네요. 아니죠. 그럴수록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진짜 한번 대면을 한번 해보세요. 솔직하게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한 가지 톤의 옷만 있다거나 특정한 색깔의 옷만 있다거나 이러면 이것도 조금은 문제인 거거든요. 너무 내 인생이 어느 하나에만 꽂혀 있는 건가 혹은 굉장히 어두운 건가. 사실은 그래서 제가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냐면 많은 분들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분의 옷장을 열어서 옷장을 좀 분석해주는 일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군요. 라면서 살살 말을 걸어보는 거죠. 왜 이 옷들은 버리지 않고 계신가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보면 그 옷에 묻어있는 그 한 개인의 마음의 상처랄까 이런 역사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 저 이제 다음 시간 만날 때는 그런 옷장을 좀 열어보고 만났던 어떤 경험들을 저랑 같이 나누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어때요?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 친정 엄마와 화해하는 시간이네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옷을 이렇게 늘 맞춰 입으셨어요. 좋은 샵에서 명동이나 이런 데서 늘 맞춰 입으시는데 멋쟁이셨나 보네요. 그 옷 하나하나를 어찌나 잘 관리를 하시는지요. 정말 그래서 지금 우리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근데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반항을 하면서 컸어요. 왜요? 너무 답답하고 낭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저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스타일을 해도 뭐 한 두 벌을 사신다든지, 아니 두 벌을 맞춘다든지 낭비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보면 그걸 그렇게 관리를 열심히 잘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삶을 사랑하시는 네. 분이었던 거네요. 그 철학이었다는 걸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제가 말을 못하고 넋을 놓고 강의를 들었네요.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뭇잎으로 옷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뭐 죄를 짓고서 이렇게 받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발전이 돼가지고서 지금의 이런 옷이 되고 패션이 됐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인 옷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내 삶을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아름답게 엘레강스하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좋아요. 해봤어요. 네. 와. 저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 옷 중에서 사실 이제 받은 옷이 더 많아요. 산 옷보다. 그래요? 혹시 주세요? 그러니까 저랑 덩치가 비슷한 선배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옷을 이제 지명 광고로 해주고 이제 받은 이런 옷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직접 옷을 제가 고르는 능력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대신 옷을 얻어 입으면 장점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정서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사는 옷이 아니라 제가 맞춘 옷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식의 디자인과 옷을 입으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왔겠구나. 예, 그런 좋게 말해서 네. 예, 멋있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의도 입은 겁니다. 아니, 근데 되게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김 선생님 얘기하신 게 되게 멋진 말인 게요.
우리 영어 표현해요. 내가 네 입장이라면 내가 너란 말이다. 라고 우리가 조언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던질 때 내가 너의 신발을 신어본다면 이라는 뜻으로 영어 표현이 되어 있어요. If I were in your shoes 그러냐. 내가 너의 신발을 신어본다면 이라는 뜻이요. 같은 거죠. 그 구두를 옷으로 바꿔보는 것 같아요. 그 옷을 입어봄으로써 그 사람의 입장을, 그 사람의 환경을 조금 더 이해해보고 친밀하게 이해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옷장 속 인문학 이야기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시간은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이제 다음 시간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옷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아랫사람한테 존경받고 동료들에게 질투사지 않게끔 우리가 인간이 옷을 입기 시작한 게 르네상스부터거든요. 네. 그 르네상스 시대의 패션을 통해서 사람은 옷을 통해 어떻게 타인들에게 자신의 권능을 표현해 왔는가. 이 파워 드레싱이라고 하는 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옷장 작가님에 속 대해서 인문학 이야기요. 조금 더 알고 싶어지네요, 계속. 그래서 제가 언젠가 작가님의 옷을 한번 입어봐야 돼요. 근데 사이즈가 버리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게 옷이라는 게 그냥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즐겨 입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는데 이렇게 배워보니까 네. 아, 이런 뜻도 있고 아, 내 옷장은